테스트 20회차 1번, 2번 생략 3번 AN이 2N 플러스 1 그러면 등차수열 공차가 2인 등차수열 그러면 얘는 분모가 두 덩어리의 곱이면 걔는 다 부분분수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A N분의 1 A N분의 1 빼기 A N 더하기 1분의 1 그럼 요거는 항과 항 사이의 차고 항과 항 사이의 차는 공차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2분의 1은 내보냅시다. 그럼 A N분의 1 빼기 A N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 얘는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A 1분의 1 빼기 A 2분의 1 2 집어넣으면 A 2분의 1 빼기 A 3분의 1 쑥 해서 12까지 12번째 항 빼기 13번째 항분의 1 그러면 얘랑 뭐 줄줄이 다 지워져서 2분의 1 첫 번째 항분의 1 빼기 13번째 항분의 1이 되겠네. 그럼 2분의 1 3분의 1 빼기 27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답은 2번 4번 AN-BN을 CN이라고 놓으면 얘는 여섯 번째 항 찾으라는 거고 저기 앞에 있는 건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CN이 10이란 얘기. 요건 2를 공통인수로 빼면 2 시그마 N은 1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CN이 56이란 얘기. 그러면 쓱 나눠치면 얘는 28 되겠고 그러면 여기 있는 좌변과 우변에 대한 각각 빼면 시그마 N은 1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CN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CN은 18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던 좌변이 여섯 번째 항만 남고 그게 답은 18이 되겠네. 그러면 18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 그럼 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번째 항은 S4 빼기 S3 하면 되겠다. 4의 세제곱 더하기 4 빼기 3의 세제곱 더하기 3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68 마이너스 30 답은 4번. 자 시그마 n은 1부터 99까지 로그 통분부터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n분의 n 더하기 1 그러면 로그에 대한 시그마 공식 없어 집어넣는 거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더하기 로그 3분의 4 더하기 99까지 로그 99분의 100 로그의 성질은 밑이 같은 상태에서의 진수들의 곱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어도 되지. 그럼 여기가 곱하기로 이렇게 바뀌어서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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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이 돼서 로그 1분의 100 그럼 얘는 2가 답 되겠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자 2차 방정식의 둔이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다. 그럼 얘는 x-12 x-2는 0 공차가 양수니까 항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점 커지겠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이 2고
여덟 번째 항이 12인 등차 수열이 되겠네. 그러면 초항 A 공차를 D라고 하면 얘는 2, A 플러스 7D는 12. 자, 변변 빼면 D는 2가 되겠고 D가 2면 초항은 마이너스 2. 그러면 시그마 N은 3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 초항 마이너스 2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공차 요렇게. 그럼 시그마 N은 3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2N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시그마 공식을 쓰려면 항상 여기가 첫 번째 항부터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항부터도 아닐 뿐더러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바로 그냥 적용하시면 되겠지. 이 분의 항의 개수는 몇 개냐면 6개. 세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6개. 그럼 초항 더하기 마랑 쓸게요. 초항 3 집어넣으면 2 더하기 마랑 8 집어넣으면 12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3, 14 곱하기 3은 42. 답은 2번. 9번. 첫째 항이 2구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 N은 2 더하기 N-1 4 따라서 AN은 4N-2. 그러면 계속 얘기했지만 일반항을 갖고 있는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 일반항을 갖고 있는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일반항 A n 곱하기 B n은 Sn-Sn-1로 계산을 하겠지. 그럼 얘는 몇 번째 항부터냐면 두 번째 항부터. 그럼 첫 번째 항 A1 곱하기 B1은 S1으로 계산을 한다. 근데 조금은 귀찮은 게 이 3차야 3차. 그러니까 이게 Sn 빼기 Sn 빼기를 하기에는 약간 귀찮긴 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을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만 조금 빠르게 찾기 위해서 A, O, B, O라는 이 다섯 번째 항은 S5 빼기 S4를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S5는 4 곱하기 5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5 빼기 S4는 4 곱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요거를 계산하시면 270이 나오는 거. 이제 다섯 번째 항 A5는 계산할 수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A5는 5 집어넣으면 18 곱하기 B의 다섯 번째 항이 270이란 얘기고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은 18분의 270. 그러면 얘는 15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10번 얘도 다음과 같은 일반항의 n번째 항까지 합. 이게 누굴 뜻하는 거냐면 일반항에 대한 Sn을 뜻하는 거야. 그럼 Sn이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Sn이 이런 꼴로 나왔을 때 AN은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여기 2의 n제곱의 개수랑 뒤에 상수항이 더해진 게 얘처럼 0이 되면 이때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일반항 찾는 방법은 Sn-Sn-1로 그럼 Sn은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2 마이너스 Sn 빼기 1은 2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2 그러면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쓰고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2의 n-1제곱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그럼 얘 4 빼기 2니까 2의 n-1제곱
당연히 얘는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SN이고 다시 AN이고 그때 일반항은 첫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럼 다섯 번째 항을 계산하라고 얘기했으니까 32가 답이 됩니다. 11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여기서 AR의 제곱은 4 곱하기 AR 마이너스 A. 그럼 초항은 0은 아니겠지. 그럼 이렇게 약분이 돼서 R 제곱은 4R 마이너스 4. 그럼 R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는 0. 따라서 R은 2가 되네. 그럼 여기에서 초항을 마저 찾을 거란 얘기고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R-1분의 초항 A 곱하기 공비 2의 6제곱 빼기 1이 15가 되는 거. 공비가 2였네. 얘는 빠지면 되고 2의 6제곱 빼기 1은 63A가 15가 되면 되고 따라서 첫 번째 항은 63분의 15 그럼 21분의 5가 되는 걸로. 그래서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을 계산하라고 하면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겠잖아. 얘는 A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4제곱. 그럼 A 1 플러스 R 더하기 R의 4제곱 21분의 5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6 제곱이네. 여기가 제곱이네. 여기가 4. 그러면 21분의 5 곱하기 21 쓱 답은 5.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an은 요게 0 되는 거 n 집어넣으면 되고 n 세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n 그러면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더하기 n 스륵스륵 그래서 n 제곱 더하기 n이 된다.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10번째 n제곱 더하기 n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 분의 1. 그럼 요거는 뻔질나게 외웠던 거니까 한번 적어봅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분의 1은 부분분수에 의해서 소거를 다 시키고 나면 n 더하기 1분의 n이 남았지. 그럼 n 대신에 10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10 더하기 1분의 10 이렇게. 답은 4번. 13번 첫째 항이 2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있다. 이 2차 방정식이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중근을 갖는다. 그럼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나와야 되겠고 그럼 판별식은 a 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an의 전체 제곱은 0.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an 플러스 1 플러스 2an은 0이 되면 되고 따라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2an이 되거나 아니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마이너스 2an이 되면 되겠네. n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다음 번째 항이 된다. 등비수열. 공비가 2인 등비수열. n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다음 번째 항이 된다.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을 뜻하는 거지. an은. 근데 첫째 항이 2고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공비는 음수가 되면 안 돼서 자 이게 맞는 거고 초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은 2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래서 2의 n제곱에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2-1 초항 2 곱하기 2의 항수 제곱 빼기 1. 그러면 답이 512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1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여기가 루트 알파 n 더하기 루트 베타 n이니까 약간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한번 쉬었다가 생각하는 순간 여기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겠다. 이렇게. 그러면 x 값은 n 또는 n-1인데 뭐 누가 알파엔 누가 베타인이 되든 상관없겠지.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n은 1부터 81까지 루트 n-1 더하기 루트 n분의 1. 그럼 요거는 다 유리화하면 되고 n은 1부터 81까지 분모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1분의 루트 n-1 빼기 루트 n이 되고 분모 분자 쓱쓱. 그럼 이제 1부터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0 더하기 루트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 그래서 계속 가다가 8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80 더하기 루트 81. 그럼 쓱쓱 쓱쓱 쓱 다 지워져서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0 더하기 9. 답은 9. 15번 책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일반항이 이렇게 됐을 때 n번째 항까지 합은 sn이다. 그러면 다음의 일반항은 sn 빼기 sn-1. 그래서 an 분의 4n 빼기 3은 2an 더하기 b 마이너스 a를 계산하니까 4n 더하기 5가 되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면 an은 4n 더하기 5분의 4n 빼기 3 계산하시면 끝. 다섯 번째 항은 25분의 여기 5 집어넣으면 17 곱하기 일곱 번째 항은 33분의 25 곱하기 41분의 33. 그럼 쓱쓱 약분되고 41분의 17. 그러면 P분의 Q가 완성됐다. 더하면 58.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일단은 여기도 분모가 변하고 두 덩어리의 곱이면 그냥 무조건 부분 분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부분 분수로 바꿔줄 필요가 없네. 예분의 예 빼기 예분의 예는 ak분의 1 빼기 ak 더하기 1분의 1.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n에다가 1부터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더하기 띠디딕 n 집어넣으면 an분의 1 빼기 an 더하기 1분의 1이 n분의 1이란 얘기고 스륵스륵 다 지워져서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an 더하기 1분의 1이 n분의 1이 되는겨. 그러면 넘기면 an 더하기 1분의 1은 마이너스 n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 그럼 얘는 4n 분의 마이너스 n 빼기 4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좌변 우변 역수 취하면 a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n 더하기 4분의 4n이 되겠고, 그럼 13번째 항은 n 대신에 12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4 곱하기 12인가? 그럼 4, 4, 16, 4, 3, 12, 답은 마이너스 3. 17번 첫 번째 항이 1이고 내 10번째 항이 4다. 자, 얘가 25일 때 뭐 어떻게 할지 모르면 항상 집어넣어 버릇한다. 그냥 무턱대고 이제 다 집어넣는 건 좀 그렇지만, 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부터 8 집어넣으면 여덟 번째 항 더하기 아홉 번째 항, 마지막으로 9 집어넣으면 아홉 번째 항 더하기 열 번째 항이 25. 그럼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지금 두 번씩 더한 상황이니까 A1 더하기 2배 A2부터 A9까지 더하기 A10은 25. 자, 1과 4니까 1과 4를 넘기면 마이너스 5. 양변을 2로 나누면 A2부터 A9까지 합은 10.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항과 열 번째 항을 더한 게 되겠네. 답은 15.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얘는 무조건 1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은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도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의 합도 1이란 얘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의 수열은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an 플러스 1을 bn이라고 해서 이제 bn은 나는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등비 수열이란 항과 항 사이의 나눗셈에 b가 똑같다라는 거니까 bn 플러스 1번째 항 나누기 bn은 r, 공비를 r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bn은 얘니까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분의 bn 플러스 1은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쓱 지워져서 an분의 an 플러스 2가 항광사의 나눗셈 공비 r이라고 하겠다. 그럼 따라서 n 플러스 2번째 항과 r 곱하기 an은 같은 건데, 바로 뒤에 게 등비 수열이 아니라 an은 바로 뒤에 게 등비 수열이 아니라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띄고 세 번째 항.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뻗어나갈 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1, 여기에서 3, 여기서 1로 할 때 곱하기 r이 됐다는 얘기.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여기는 네 번째, 여기서 1로 점프할 때 곱하기 r.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여기 3, 여기 5니까 여기서 1로 점프할 때 곱하기 r. 여기서 1로 점프할 때 곱하기 r.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홀수 번째 항은 공비가 r인 등비수열, 짝수 번째 항도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뜻하는 것. 됐죠? 여기까지가 가나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이고, 자, 열 번째 항까지 합이 33이다. 근데 나는 지금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을
1이라고 알고 있는 거고 10번째 짝수번째 항까지 합에 대한 건 몰라. 더더군다나 18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18번째든 10번째든 이렇게 홀수에 관련된 걸로 좀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래서 10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11번째 항까지 합해서 11번째 항을 빼는 거야. 그러면 11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무조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1번째 항에 대한 것만 확인하면 되겠네. 근데 쓱 보니까 첫 번째 항은 지금 내가 1이라고 찾아놓은 상태에서 11번째 항을 보면 요렇게 홀수번째 항까지 이렇게 곱한 게 R씩 곱해지니까 11번째 항은 1 곱하기 R의 5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1 빼기 R의 5제곱이 33이란 얘기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R의 5제곱은 32.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 그럼 같은 방법으로 S18은 S19 빼기 19번째를 빼면 되고, S19는 또 마찬가지 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번째 항은 홀수번째 항들만 놓고 봤을 때는 10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러면 홀수번째 항들에 대해서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의 10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니까 1 곱하기 공비의 10 마이너스 1 9제곱.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R의 9제곱이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9제곱. 자,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얘는 1 플러스 512, 답은 513. 여기서 11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거랑 19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 거랑은 지금 같은 원리다. 됐지요? 끝. 수투 출발. 저번에 어렵게 냈다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 이 방정식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그러면 얘가 넘어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양의 실근과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게 하세요라는 것은 왼쪽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랑 y는 마이너스 p의 교점의 x좌표가 양에서 한 번, 음에서 두 번 나오게 그림 좀 그려줘 라는 거고,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그럼 6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럼 도함수가 뿅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 여기가 1 뻥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되면 되겠다. 그래서 얘랑 얘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자,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여기는 20이 나오고, 극소값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7이 나와. 그 다음에 y축이 어디에 있을 거냐면 여기쯤 y축이 있을 거고, 그럼 그때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0 지나네. 그럼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겠다. 됐죠? 그럼 y는 마이너스 p의 직선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다시 한번 양의 방향에서 한번, 음의 방향에서 두 번 만나게 그림을 그리려면 쓱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면 양의 방향에서 교점 한 번, 음의 방향에서 교점 두 번.
그러면 y는 마이너스 p의 직선이 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1번. 자, 20번. 얘랑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교점이 세 개다.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 개다. 그럼 이거 두 개 이꼴로 놓고 한쪽으로 쓱 넘기는데 얘는 넘기지 않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3분의 1은 a. 이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세 개가 되게. 그 말은 왼쪽에 있는 함수 f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분의 1과 y는 a의 교점이 3개가 되게. 그럼 또 얘 역시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그럼 도함수가 마이너스 2랑 4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그러면 도함수는 얘랑 얘를 감소, 증가, 감소.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값을 찍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기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극대값은 x에다가 4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찾으면 27이 나올 거야. 됐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교점이 3개가 되게 하는 y는 a의 직선은 이 사이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27보다 작은 쪽의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다. 그래 정수 a의 개수는 얘 빼기 얘 더하기 아니야 얘 빼기 얘 빼기 1이니까 35개가 되겠죠. 21번. 의미 아닌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의미 아닌 실수라는 것은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얘는 다 또 왼쪽으로 넘겨.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저기 k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넘겨. 마이너스 k. 그래서 요것도 fx 좌변에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우변에 있는 y는 마이너스 k보다 항상 어때? 큰 쪽의 그림이 그려지게 해줘. 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큼은. 그럼 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러면 fx는 요거는 항상 0보다 큰 그림이지. 판별식을 써보니까 마이너스 3 0보다 작아. 그러니까 x축에 붕 뜨는 그림이잖아.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원래 그래프는 항상 증가하게 그리시면 되겠네. 이렇게 증가하게 그리면 된다. 그래서 대충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부분 중에서만 판단하시면 되고, 이 오른쪽 부분에서만큼은 y는 마이너스 k의 직선보다는 항상 위에 있게 해줘. 그러면 여기가 x가 0일 때 함수의 값을 찾으면 여기는 0,0이고 y는 마이너스 k가 이 밑에 항상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겠지. y는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고, 따라서 k는 0보다 크다.
2번이 답. 22번.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4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또 얘 넘겨서 이렇게. 그럼 왼쪽에 있는 y는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ky의 교점이 몇 개? 4개가 되게 해줘. 그러면 y 프라임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그럼 12x 뽑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12x x 빼기 2 x 플러스 1. 그럼 도함수의 x절편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2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처럼 그려질 거니까 원래 그래프는 얘에 대해서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네. 그러면 극소값을 찾아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극소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극소값을 찾아보면 이렇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극대값 x 이꼴 0에서는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값은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고 여기는 마이너스 32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의 직선과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이 사이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사이에 그려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k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연수의 개수는 4개. 23번. 위치 속도, 가속도는 그래프 쪽에 관련된 게 중요해 라고 얘기했고, 그래프 쪽에 관련된 문제는 원래 그래프와 도함수의 관계가 위치 그래프랑 속도 그래프의 관계랑 똑같다 라고 얘기했다. 자, 지금 t가 0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 구간 사이에서 p의 속도는 t가 a일 때 최대이다. 속도는 얘를 미분한 거고 얘를 미분했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고.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 그럼 여기서 말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잖아. 그럼 얘가 더 크지. t가 a일 때 속도가 최대는 아닌 거지. 그럼 기억은 땡인 거고, 그 다음에 t가 b일 때 점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위치 그래프를 보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상황은 어디라고 얘기했냐면 극값이라고 얘기를 했고, 속도 그래프에서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포인트는 속도 그래프가 0이 되면서 좌우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이 상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t가 b일 때 여기서는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지. 여기랑 여기에서 위치 그래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방향을 바꾼다. 땡. t가 c일 때 점 p의 속도는 0이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고 접선의 기울기는 0. 그러면 디귿은 딩동. t가 d일 때 점 p의 속도는 위치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네. 그럼 리을이 맞다. 답은 5번. 마지막,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지롱. 그럼 시각 T가 1에서의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방금 위에서 했듯이 자, 위치를 XT라고 합시다.
그러면 t 세제곱 더하기 kt 제곱 더하기 kt. 그럼 속도는 요거를 미분한 vt 3t 제곱 더하기 2kt 더하기 k. t가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면 v 1은 0이란 얘기. 3 더하기 2k 더하기 k는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그럼 t가 2일 때 전피의 가속도는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고, 그럼 가속도를 at라고 하면 얘 미분하면 6t 플러스 2k. t가 2에서의 가속도는 a2를 계산하는 거고 12 더하기 2k.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0. 수고하셨고요. 저번보단 확실히 쉬웠을 겁니다. 뿅.